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든 싫어요든 피드백을 해주시는 모든 가족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님이 이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와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도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와 진행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신 가족님들 중에 약 30%가량 되는 가족님들은 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소송을 안 하고 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저한테 찾아오신다라는 거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해 있고 계속 이동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방향을 향한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발전해가는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멈출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바로 멈추는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충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초반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패턴은 진행한 이후로부터 점점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찾아오지 않더라도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멈춰서 거기서부터 반대 방향, 다시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의 거의 극단에서 찾아 들어오시고 계속 이게 발전 중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혼해달라, 이혼 안 해주면 당장 소송해버리겠다, 정말 끝을 봐야 되냐, 소송을 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는데 꼭 그걸 봐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소송을 들먹이면서 압박을 해오는 게 대부분이죠. 안 하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속도를 늦춰서 끝내 소송까지는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들 말하잖아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자, 그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관계가 더 나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 위기가 발생하면 특히나 한 번의 다툼으로 터져버린 케이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서 쌓여서 감정의 흐름이 완전히 전복된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놨지만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 추진 의지와 이탈 욕구 그리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거는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이혼 소송이라는 거는 이혼 추진 의지가 극대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렇게 이혼을 향해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기각을 향해서 노력을 해가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이혼 추진 절차에 태클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다,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겠다라는 인식들이 상대방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혼 추진 의지는 어떻게 꺾여간다? 내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목표가 나에게 너무 달성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내가 상대방의 이혼 추진 의지에 직접적인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이혼 추진 의지를 강하게 꺾어갈 수 있는 환경들, 이혼 추진 의지에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 진행 전에는 좀 지지부진 되게 느리게 진행되던 사례들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혼 소송을 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그곳에서 막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추진해가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들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는 게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혼 추진 의지가 꺾여서 목표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기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이혼이 기각 판결이 나버리면 이혼 추진 의지가 급격히 꺾여버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혼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모습들, 과거에 결핍되었던,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한 보완된 모습들을 노출해주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혼 소송을 해서 끝끝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그 이혼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결을 누가 하냐면 결국 판사가 합니다. 추세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유책주의도 택하고 파탄주의도 택하기 때문에 결과가 꼭 기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여나 내가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혼 소송에 실패하고 나면 끝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혼 소송의 스트레스를 가족님 당사자들이 본인이 잘 못 견뎌서 그냥 이혼해주고 훗날을 기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시나 그 훗날을 기약을 해서 진행을 해요.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상대방과 한동안 소통이 단절되는 구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정이 대단히 루즈해질 수가 있어서 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만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이혼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재결합을 한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끝을 보는구나, 정말 이제 나는 끝나가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의 이혼 추진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좋은 도구로도 활용될 수가 있구나, 진행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진행을 해가면서 가족님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